자, 안녕하세요. 우리 동래구 소년소녀 합창단 친구들 여러분, 집에서 잘 보내고 있나요? 네, 긴 시간 만나지 못했는데 언젠가는 우리 또 만날 테니까 만나서 또 연습을 하고 공연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때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조금은 여유 있을 때 이렇게 미리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친구들하고 이론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보내준 그 이론 그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보시면서 같이 공부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뭐 언제라도 선생님에게 톡이나 메일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셨습니까? 선생님이 나누어준 이론 교재를 봐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이론 교재 처음을 보시면 표지가 나오고, 그리고 기초 악전이라고 나오죠. 기초 악전이라는 것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가장 필수적인 상식이라고도 하고 필수적인 용어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이렇게 악보를 봤을 때 이게 뭘 얘기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계속 외우려고 하지 말고 계속 틈날 때마다 이 기초 악전 자료집을 보면서 자기 것으로, 그래서 악보를 봤을 때 바로 한눈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습관을 들여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 음악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음악은 무언가? 음악은 음을 재료로 하여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적인 예술이다. 그렇죠? 음을 재료로, 음악이라는 어떤 음을 재료로 해서 인간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적인 예술.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끝나요. 그죠? 그 동시간대, 그 자리에서만 들을 수가 있어요. 시간적인 예술이죠. 물론 녹음을 하고 만들어서 다시 듣고 할 수는 있지만, 현장에서 라이브로 듣는 음악은 그 순간에 지나고 나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간적인 예술이라고 하고, 반대로 공간적인 예술도 있어요. 공간적인 예술은 바로 생각나는 거, 미술 작품 전시회 같은 거, 그죠? 이렇게 벽에 걸어놓고 보는 거예요. 공간적인 예술이 있고 시간적인 예술이 있는데, 음악이라 하는 것은 시간적인 예술입니다. 그리고 음에는 어떤 음이 있냐면 고른 음이 있고 시끄러운 음이 있습니다. 고른 음은 진동이 규칙적인 음입니다. 가락악기가 여기에 속하고 사람의 목소리도 여기에 속합니다. 시끄러운 음은 진동이 불규칙적인 음, 일반적으로 타악기가 여기에 속합니다. 진동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친구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나뭇 이파리에다가 우리 부모님 세대에 많이 했는데, 칼로 줄을 쫙 댄 다음에 그 사이로 바람을 후 불어넣으면 이 나뭇잎이 압력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서로 부딪히면서 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진동이에요. 그런 게 진동이거든요. 사람 목에도 성대라는 게 있어서 성대가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진동을 만들어내요. 그 진동을 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말도 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성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진동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리도 날 수 없어요. 그래서 목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수술을 하고 나면 아유 소리를 못 내는 이유가 바로 진동 자체를 발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음의 성질. 그러면 음이라는 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길이, 높낮이, 샘여림, 음색,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길이는 진동 시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진동이 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리가 나겠죠. 그죠? 어떤 음이 길다. 그리고 높낮이는
진동수 똑같이 제한된 시간 속에 얘는 몇 번을 진동을 예를 들어서 성대가 몇 번을 붙었다 떨어지느냐. 이게 상식적으로 많이 붙었다 떨어질수록 당연히 높게 날 테고, 이게 붙었다 떨어진 횟수가 적을수록 낮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제한된 똑같은 시간에 얼마만큼 진동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높게 나냐 낮게 나냐. 예. 그리고 샘여림, 높냐 낮냐를 떠나서 강하냐 약하냐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진동폭에 의해서 결정된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진동폭이 크냐 좁냐를 따라서 이렇게 샘여림, 강하고 약하고가 달라집니다.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 진동폭이 크면 클수록 저음으로, 그러니까 작은, 그러니까 폭넓은 소리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진동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더 강하고 더 강한 그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 그 음의 색깔이 있어요. 그 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는데, 진동하는 물체의 재료나 구조에 따라 우리 귀에 달리 들리는 소리. 당연하겠죠. 여러분 철 이런 거 치면 땡땡 거릴 때고, 나무 이런 걸 치면 똑똑똑 거릴 테고, 어느 물체든지 간에 사람의 목소리도 그렇고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소리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다릅니다. 그 물체가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성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는 소리의 색깔이 다른 것을 음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도 어떤 음색을 가졌네, 고음이 잘 나는 음색, 저음이 잘 나는 음색, 또 표현이 좋은 음색,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요. 자, 그리고 계속 볼게요. 음악의 3요소가 나옵니다. 그죠? 음악의 3요소. 음악의 3요소는 리듬, 가락, 화성이에요. 이게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그 이론 교재를 참고하면서 봐주세요. 리듬은 일정한 샘내림에 따라 음의 길고 짧음을 연결한 것. 이해가 되나요? 그 다음 가락은 리듬, 방금 우리가 리듬을 했는데 리듬 위에 높낮이, 장단, 샘여림 등이 가미된 것. 그리고 화성이라는 것은 화음이 일정한 법칙에 의해 진행되는 것. 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친구들 알겠지만 리듬은 일정한 샘여림에 따라 강, 약, 중강, 약 이런 샘여림에 따라서 음의 길고 짧음을 연결한 것이에요. 네? 그게 리듬이고, 리듬 위에다가 이제 좀 더 리듬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 이래 가는 게 아니라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 그죠? 그러니까 강약, 중강약이 다 똑같은 강약, 중강약이 아닌 거예요. 가락에서는. 그래서 프레이즈, 그죠? 한 프레이즈를 가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한 프레이즈 안에는 다양한 리듬이 존재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리듬, 그 선율, 그 리듬에 따라 움직이는 선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선율 밑에 화음들이 달게 되면 화성이 되는 거예요. 예. 도와 미를 같이 누르면 어울리는 화성이 되죠. 솔을 같이 눌러도 화성이 돼요, 그죠? 그런데 친구들 잘 보세요. 도, 미, 솔 같이 눌러도 협화음이 딱 돼요. 그렇지만 도 계속 도는 누르고 있고, 그리고 미가 중간에 들어오고 솔이 마지막에 들어와도 도는 계속 하고 있었고, 미가 중간에 들어오고 솔이 들어와도 하나의 화성을 이루게 돼요. 완벽한 1도 화음, 도, 미, 솔. 그죠? 지금 여기 있는 이야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첫 시간 마지막 음악의 분야. 음악의 분야는 뭐가 있을까요? 작곡, 연주, 감상.
작곡은 친구들도 알다시피 글자 그대로 곡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어떤 곡을 쓰고 만드는 거. 작곡자들이 곡을 쓰고 만들고 하죠. 친구들도 할 수 있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들어왔던 여러 가지 음악적인 재료들을 토대로 해서 아주 짧은 소절이라도 좋으니까 한 두세 마디라도 좋으니까 작곡을 해보세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도를 해봐야 돼요. 자, 그런 짧은 그 동기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큰 곡이 되는 겁니다. 연주, 우리가 하는 작업이죠. 그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하는 작업이에요. 작곡된 음악을 연주자에 의해 실현되는 것, 실제로 연주하는 것, 그죠? 네. 요때 하나 들어가는 건 뭐냐면 선생님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지휘자라든지 그 음악을 연주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진 사람들은 작곡자가 곡을 쓸 때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써요. 그냥 아무렇게나 쓰지 않아요. 내 곡을 이렇게 연주해 달라고 수많은 기호로 악보 속에다 표시를 하죠. 그러면 선생님은 그걸 보고 작곡자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해서 연주를 하지만 때로는 선생님의 생각이 더 보태어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제2의 창작이라고 그래요. 단순히 악보에 있는 그대로 똑같이만 연주하는 것보다 거기에서부터 어차피 음악이 뭐라고 그랬죠?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곡자의 사상과 감정을, 마음을 표현하지만 선생님 또다시 음악을 재창조해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풍성한 음악을 만드는 게 선생님의 목표죠. 예. 그 연주하는 분야가 있고, 마지막으로 감상이 있어요. 감상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친구들? 왜 별게 아닌 게 아니냐면, 감상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우리가 연주를 하고 공연을 하고 또는 작곡자가 열심히 곡을 써도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할 이유가 없어져요. 자기 혼자 글 쓰고 곡 쓰고 자기 혼자 노래 부르고 끝나면 되는데, 음악의 분야에서는 이 감상, 청중, 소위 말하는 청중이 없어지면 거의 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꼭 세 가지가 들어가요. 작곡, 그리고 연주, 감상, 청중이라고도 표현해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첫 시간 개괄적으로 음악에 대해서, 음악이란 무언가, 음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또 노래표라든지 음악적인 기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 열심히 해서 첫 시간이라 셈이 부족한 게 많았는데 다음 시간은 더 열심히 준비해서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이팅!